중심사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안전을 좀 이렇게 잘 확보하거나 증진시키거나 또는 평가하기 위한 기술들이 현재 어떤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또 실제로 어떤 것들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어되는 여러 가지 기관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과 도구들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능 안전성, 펑셔널 세이프티라고 하는 표준을 준수해서 개발하는 게 국제적으로 가장 이제 객관적인 기법으로 인정해 주고 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법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프로세스를 잘 따라가면 마지막 프로덕트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개념에서 그 개발 성숙도 모델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 뭐 CMMI 이게 레벨 5를 받은 기업들도 뭐 조직도 꽤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프로세스를 따라서 또 이거 관리를 잘 하면서 이 기준에 따라서 가면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가정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뉴얼대로 잘 개발했다고 해서 파이널 프로덕트가 항상 그게 뭐 안전하냐라는 거를 보장하기에는 좀 사실 부족한 면들이 있죠. 그 기능 안전성이 지금 IC 61058로 대표되는 그 국제 표준인데요. 전기, 전자 또는 프로그래머블 전자 안전 관련 시스템, 기능 안전에 관한 표준이 있고 이것이 모든 산업 분야의 기능 안전에 관한 약간 그 마더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준에서 이제 분리돼서 뭐 의료, 그다음에 뭐 원자력 여러 가지 산업 분야별로 약간 이렇게 파생된 그런 표준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인증의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 표준에서 시스템의 안전 관련한 기능을 여러 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높은 등급이 요구되면 그에 따르는 뭐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에 대한 기준도 아주 높게 책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에서. 그러면 이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안전성 분석을 통해서 위험 요소가 뭐냐라는 걸 먼저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안전 관련한 기능들을 이게 어떤 것들이 안전에 관련하고 뭐 등급이 어떻고 확률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그걸 이제 분석하고 개발할 때 계속 고려를 하면서 또 검증까지 할 수 있는 안전 수명 주기를 이 표준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안전 표준 외에도 그 산업 특성별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표준들이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제 산업계에서는 이 표준대로 우리가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 표준대로 잘 부합되게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함으로써 인증을 받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해서 주로 많이 쓰이는 뭐 확인 및 검증 기법 중 몇 가지를 제가 뒤에 좀 이렇게 설명을 담았는데요. 일단 뭐 모델 체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을 표현한 모델이 있을 때 내가 달성해야 되는 목적, 속성을 과연 만족하는지. 예를 들면 저는 그 원자력 프로젝트 할 때 이게 온도나 압력이나 뭐 유량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문제가 생기는 발생이 그 감지가 되면 센서 입력이 그렇게 이상이 생기면 원자로를 정지시켜라 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검증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는 원자로가 정지되어야 될 이러이러한 이상 상황에서는 if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원자로 정지 신호가 발생되어야 된다. 그거가 항상 만족되는지를 검증을 수행하였는데요. 그럴 때 이제 모델 체킹이라는 기법으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모든 상태 검사를 통해서 강력한 검증 결과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공학 기법인데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좋지만 확장성의 제약이 많습니다. 이게 실제 현업에서 활발하게 쓰기에는 아직도 제한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뭐 슬램이라는 도구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소프트웨어 하다 보면 저희 뭐 블루 스크린 뜨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라는 거죠. 그 외부에서 개발해서 온 거. 이거를 붙이면 자꾸 죽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서는 이 소프트웨어 모델 체커를 이렇게 잘 돌려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를 상용적으로는 이거를 뭐 그 도구를 팔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상용 기업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게 현재 쓰이고 있는 게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익숙하신 게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인데 소프트웨어 오류 탐지를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기법이죠.
소프트 테스팅 쪽으로는 사실은 상용 도구도 많이 있고 자동화 지원도 많이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내가 테스트한 거에 대해서 된가는 알지만 테스트를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해주는 기법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고요. 테스팅 중에서도 요즘에 많은 표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이제 코드가 오면 최소한 테스트를 이런 스테이트먼트 레벨로는 다 했냐, 아니면 또는 if then else가 이렇게 true인 경우도 가보고 false인 경우도 가보고 브랜치는 다 한 번씩 가봤냐,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모든 케이스를 다 이렇게 돌아가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게 어렵기도 하고 해서 이런 기법들이 최근에 이제 핫하게 많이 나왔는데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기존에 내가 테스트 케이스가 거치지 않은 경로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법이 현재 이제 개발되어서 연구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프로그램 내 모든 경로를 커버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생성하는 게 이제 목적으로 이런 도구들도 이제 학계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이 상용 도구가 되거나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한 가지 모델 기반 개발인데요. 코드보다는 추상화 레벨이 높은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조금 더 가까운 모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거기서 검증도 잘 하면 나머지 코드 생성을 자동으로 해주는 쪽으로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점점 이쪽으로 가고 있고 갈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코드 레벨을 먼저 다 짜는 게 아니라 모델 블럭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모델 레벨로 다 짜고 검증까지 다 하고 그 레벨 한 다음에 나머지 코드 생성은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실제 이런 스케이드 도구나 매트랩 시뮬링크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모델 기반 방법론을 잘 지원을 하고 있고 상용 도구로 많이 성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이라고 분류되기 조금 그렇기도 한데,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해서 요즘에 좀 핫하게 뜨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을 잘 준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있는 지침대로 잘 만들면 과연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이 진짜 안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보완적인 방법으로 이 시스템이 왜 안전한지, 어떻게 안전한지를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기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억셉터블리 세이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다 도출을 했고, 각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얘가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도 테스트도 다 했고 검증도 다 했으니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라는 거를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하도록. 지금 ISO 261 같은 경우도 이 세이프티 케이스 사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표준을 준수해서 수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쨌든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고 이 도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예제인데요. 그 배터리 파워가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기 전에 나한테 알람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배터리 파워가 최소한 몇 분 이내에 너무 빠르지도 않게 너무 늦지도 않게 X 플러스 Y 그 사이에 알람이 발생해야 된다. 우리 시스템은 그렇다. 그거를 너희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지금 혹시 알람 시스템이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경우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다 방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악유를 하는 거죠. 그 미스리딩 할 수 있는 리설트가 있다면 그거를 경감시킬 수 있는 식을 우리가 다 했다. 그거를 보이겠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도 보여주고, 배터리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예측하는 그 알고리즘이 sufficiently accurate하다,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사실 얘기 못하는 거죠. 충분히 쓸 만큼 정확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이겠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쭉 악유를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일단 기술 현황을 보면, 국내에서는 국제 표준 준수, 안전, 특히 기능 안전성 관련된 표준 준수를 하는 방향으로, 또 그걸 기준으로 인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국제 표준화 활동이 저희 국내에서 사실 참여가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업계 ISO 261 같은 경우도 유럽의 유수의 그런 자동차 업계들이 이렇게 딱 잡고서 표준을 만들어 버리면 거기는 이제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주도권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도 이제 항공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그 DO178B 인증을 획득한 기업 내지는 연구소 내 부서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 두세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해서는 각각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게 성숙 단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기반 방법론 쪽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국내 지원 도구가 없고
해외 도구, 아까 말씀드린 도구들이 한 카피당 뭐 4억, 5억, 6억 이렇게 하거든요. 한 카피당. 그 완전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쓰는데 그렇게 고가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출하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해외적으로는 저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표준 제정에 여러 국가들, 뭐 기관들이 먹고 나서서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안전 플랫폼 아키텍처 연구에도 저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모델 기반 방법론 지원 도구들도 출시돼, 이건 다 상용 도구들입니다. 아주 비싼 도구들이고요. 저런 도구들이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를 타겟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쓰는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도 이거를 쓸 수밖에 없죠. 쓰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왜냐하면 그만큼 안전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정말. 제가 국내에서 이제 이런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런 도구들을 대항할 수 있는 국내 도구를 만들자 의기투합해서 그런 꿈이 있고, 근데 정말 그래서 제가 저 도구들을 많이 써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저기서 예를 들면은 모델을 만들고 검증을 하면 코드 제너레이션을 자동으로 하는데 그 만들어진 코드가 타이밍 정확도, 그 다음에 내가 만족하고자 속성이 여기 보존됐어요. 그대로 보존되는지 거기에 굉장한 노력을 많이 들여서 아주 포멀하게도 빈틈이 없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적어도 그 사람들 얘기한 대로 거기대로 따라서 하면 그 만들어진 코드를 믿을 수 있는 수준의 그 연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안전평가 및 인증 관련한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인허가 기관들이 안전산업법 국제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제 인증을 주고 확인을 해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근데 많은 그 해외 컨설팅 업체들, 뭐 SGS, 투브, 로이드 이런 해외 컨설팅 업체들이 사설 인증을 받거나, 왜냐면 저런 업체들이 워낙 그 인증 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경험도 많고 믿어주는 거죠. 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믿어주는 그런 상황가 있으니까 고액을 주고서라도 컨설팅을 받거나 인증을 받아서 인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 현안을 보면 이게 표준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 대한 가이드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분야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이 테스팅 기술, 도구, 적용 검증 기술, 도구, 안전성 분석 기술, 도구들 많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사실 도메인별로 독립적으로 그 시스템 중에서 안전 등급이 제일 높은 부분, 이런 쪽 관련해서만 안전 확보 평가 기술 연구해왔고 실행을 해왔고, 이 평가 조직도 사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기술들이 학계에서는 사실 훨씬 더 좋은 기술들, 자동화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거 되면 정말 안전 보장에 있어서 획기적이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산업계에 퍼져서 사용되기까지에는 간격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용검증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지만 실제로 쓰기에는 너무 시스템이 조금만 커져도 못한다든지, 안전성 분석 기술, 이 시스템에서 발생할 위험 요소를 다 찾아내고, 그러니까 가능한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얘가 경감되는지를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권고는 하지만 어떤 기술을 써라, 어떤 도구를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국제적인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안전 확보 기술 관련해서 국제 표준화 노력이나 표준 대응이 많이 미흡한, 저희 국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을 따라가기가 급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방법론 확립, 안전 분석 도구 개발 이쪽에서 저희가 잘할 수도 있고 잘해야 되는 분야인데 아직은 국내에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네요.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이 기술적인 부분은 잘 알지만 도메인에 대한 부분도 잘 이렇게 알아야지만 정말 좋은 검증 결과, 좋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도 도메인 쪽으로 많이 특화돼서 이런 걸 하는 걸 좀 당연하게 여기고 가야 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해서 하드웨어, 그 다음에 또 인적 요소들을 통합 고려할 수 있는 복합 기술이 필요해서, 진짜 소프트웨어 안전을 잘 보장을 하려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 기술을 쓰면 되겠다. 최소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기술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정도만 알아도 훨씬 그 뒤에가 안전보장을 위한 방법이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분석 도구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 확보 및 평가 기술 교육과 전문가 양성 노력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잘 검사할 수 있고 인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있나 보면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많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현안인데요.
이 전산학 전공, 특별히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기술에 대해서 많이 뭐 알고 있거나 뭐 가지고 그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정말 필요한 분야에 가기를 꺼려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검증 전문가인데 원자력이나 철도나 항공이나 이런 데 당연히 가야죠. 근데 이제 그런 강설들이 있어요. 가면 메인이 되지 못한다. 그런 게 팽배히 깔려 있습니다. 가면 어차피 제어하고 시스템하고 하드웨어 사람들이 헤드에 있을 것이고 그냥 이렇게 지원 조직인 거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약간 잔소리하는 조직인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고치세요. 이거 이렇게 오류가 많네요. 이런 것들을 잔소리하는 조직으로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도 있고, 각각 도메인에 가서는 뭔가 중심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쪽으로 많이 그냥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제 도메인에서 기존에 뭐 하드웨어 하시거나 제어 하시거나 하시던 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뭐 인증도 받아야 되고 소프트웨어 비중이 많이 많아지니까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을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도구 사용법을 익혀서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실행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산업 소프트웨어 시장이 협소하다. 과연 저걸 만들면 뭐 1년에 몇 카피나 팔릴 수 있을까? 실제로 이런 업체들에서 저희는 기술을 개발하고 마음 같아서는 회사에서 그런 걸 받아서 잘 도구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도구를 잘 만들고 판매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장성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매트랩을 개발한 뭐 웨스트벅스나 스케이드를 개발한 에스테릭 테크놀로지 30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아주 굉장히 탄탄하게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티가 잘 안 났는데 지금은 한 카피에 뭐 4억, 5억, 6억 해도 사갑니다. 그리고 거의 이게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서 지금 뭐 시뮬레이션 검증 도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도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현안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 체계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수를 평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표준 및 규약에 맞게 개발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인증할 수 있는 이런 걸 지원하는 걸 전체를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 체계라고 한다면 그렇게 잘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하는 거, 평가를 제대로 하는 거, 뭐 인증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체계를 이루어서 작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안전 체계 현황 관련해서 현재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공통 기술, 소프트웨어 안전 측면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은 분야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야별 교류는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쪽 분야에서는 이미 한참 그 성숙 단계에 있는 건데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뭐 모르고 있거나 또는 중복 투자 물세 여기서 뭐 개발한 도구를 저쪽에서 또 개발하고 비슷한 목적의 것들을 그래서 이 기능 안전성이 사실 중요시되는 안전성 분석 기술은 원자력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술인데 다른 분야에서는 저 자체가 되게 생소한 기술이어서 뭐 해야 되지만 뭐 잘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 공통 기술도 있고 공통 도구들도 있지만 서로 간에 이런 소통이나 뭐 서로 협력하는 방안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그런 지원 여러 가지 도구나 인증하는 것들이 많이 미흡한 상황인데요.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산 도구가 아주 고가에 구입을 하고 있고 테스팅 도구, 정적 분석 도구 이런 것들이 국내 회사들이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는 개발을 하고 있고 잘 이제 만들어 나가는 상황인데요. 국제시장 점유율은 아직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이게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된 이력이 기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믿을 수 있을 때 쓰는데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도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뭐 채택되거나 수출되기 어려운 그런 진입 장벽들이 있습니다. 안전성 분석 도구는 국산 사용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안전 관련 컨설팅도 이제 자동차 산업 IS 261기 그런 거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업이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도와주고 문서 작성, 뭐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들을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 정도 자동차 산업 정도인 것 같고 다른 쪽에서는 많이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제 경쟁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고가에 구입하고 있고 또 전문가 집단이 부족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본사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와서 이렇게 받고 저희가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기 사다 쓰는 거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 지원을 또 출장비도 내가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 평가 및 인증 제도는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프로세스 인증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만 여기서 인증을 받았으면 정말 믿고 쓸 수 있겠다. 그렇게 딱 우리가 떠올릴 만한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기관에 우리가 3자 검증, 컨설팅 이런 거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항공 소프트웨어 그 DO178B 인증도 미국 FAA 소속의 DER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 몇 번 오고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상당한 돈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시는데 그런 역할들을 국내에서 하고 있거나 이런 게 아직은 없는 상황인 거죠. DO178B 같은 경우도 레벨 제일 높은 거는 오브젝트 코드까지도 막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 뭐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주 로우 레벨 기술까지도 다 유출될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 안전 기술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산업의 제자리를 갖출 때까지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발 프로덕트를 당장 내는 입장에서는 품질을 뭐 조금 더 높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뭔가 꼭 그래야 되는 당위성이 없으면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및 평가 기술 산업화가 이루어지려고 해도 이게 당장 돈이 된다. 안전산업이 당장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많이 뛰어들겠죠.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국내 생태계 형성 그다음에 또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하는 그리고 평가하는 기술, 뭐 평가 컨설팅, 뭐 도구 개발 이런 것들의 산업화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각 기관들이 각 분야별로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 지원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 뭐 그다음에 교육하는 것, 평가 인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국가 주도로 잘 할 수 있도록 체계가 확립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주도해서 저렇게 소프트웨어 안전 사업이 점점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정말 꼭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쓸 것이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퍼지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또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소프트웨어 안전산업 생태계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IT 융합으로 뭐 조선 자동차 원자력 이런 게 융합으로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기도 한데 안전 기술이 적용이 되면 그 부가 가치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C 코드 컴파일러도 뭐 TI 컴파일러인가요? 인증을 받은 거는 아주 비싸게 불러도 이거는 그러니까 인증된 거를 요구하는 기관이나 기준이 많기 때문에 비싸도 사다가 이거 믿을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거니까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산업용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대되면 안전산업 소프트웨어 안전기술 적용으로 이게 가치가 높아지면 이익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 뭐 수요 창출 이런 기업의 수익도 향상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IT 인프라와 저희는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기술 확보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역량 강화하면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뭐 안전 확보, 안전 기술 이런 거에 가는 거를 더 이상 주저하게 되지 않고 가면은 정말 내가 중요한 일을 하면서 뭐 수익도 많으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러면은 많이 또 고급 인력들이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